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플래그십 아닌 팬을 위한 팬 에디션 갤럭시 S20 FE를 10월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고요,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팬 에디션은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집중 공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많이 넣어서 플래그십 폰이라고 이야기했던 갤럭시 S20 그리고 노트 판매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죠. 애플이 하면 혁신이고 다른 폰들이 하면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너무 도전을 심하게 하고 폰 가격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삼성이 이번에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갤럭시 S20 FE를 잠시 보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제일 큰 것이 가격입니다. 699달러로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약 89만원 정도에 나올 것 같다는데요. 보통 모델 간의 격차를 두기 위해서 가격도 그렇지만 성능이나 기능을 일부러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엑기스만 모아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아이폰 20, 그냥 12라고 할게요. 아이폰 12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해야 하지 않나요? 갤럭시 S20이나 노트를 비교해야지 이것이 경쟁폰이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도전을 하지 않고 적당한 성능과 기능을 넣어서 가성비로 대응한다는 것인데 지금 시대에는 딱 맞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야 진정 경쟁을 위한 제품이 아닌 고객을 위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이 셀프 사진이나 브이로그 촬영을 많이 하면서 전면 카메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3200만 화소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후면은 1200만 기본 들어가고요, 1200만 화소 초광각 그리고 8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이렇게 3개가 들어갔습니다. 확대는 30배까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전에 100배 줌 이런 거 있었는데 쓰지도 않은 거, 흔들림 초점도 안 맞았지 않습니까? 30배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저도 환경에서 찍을 수 있게 야간 촬영 모드가 들어갔고요. 광각 손떨림 방지가 되어 있다 하는데 이 광각 손떨림 방지 기능 이거 좋습니다. 걸으면서 찍어도 흔들림을 잘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요즘 카메라 기능에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색상은 5가지로 출시됩니다. 해외에서는 오렌지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색은 시간이 지나면 마케팅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의미를 뭔가 부여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아이폰 11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봤을 때는 크기를 떠나서 요즘 핫한 성능 중에 120Hz 주사율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휴대폰을 터치하고 조작하는데 부드러운 감성을 주기 위한 기능인데요. 노트 20 있죠, 울트라 말고 노트 20에도 없는 기능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인데 이거 쉽게 설명하자면 아침에 풀로 충전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25W 고속도 아니고 초고속을 지원하는데요. 충전 기능 말입니다. 이것은 10분만 충전해도 약 30% 정도는 거뜬하게 충전 가능하니까 생활에 엄청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 충전은 물론이고 무선 배터리 공유도 가능하다는데요. 상대방 휴대폰이 무선 충전이 되는 폰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캠핑이나 멀리 나갔을 때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크게 사용을 안 하는 기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넣어준다면 땡큐 하죠. 메모리를 보면 6GB 정도의 메모리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노트 9을 사용할 때 메모리가 6GB였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끊김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해외 출시되는 폰에는 8기가도 있다고 하지만 6기가도 부족함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장 메모리는 120GB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보다 영상인데 32GB 용량은 안드로이드 설치하고 어플 좀 깔면 끝나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64GB는 사진, 영상 마음대로 찍고 바로바로 백업해서 용량을 비워야 되는 정도. 128GB는 사진 영상 마음대로 찍고요.
좋은 사진이나 영상을 폰에 어느 정도 저장해 가면서 나머지는 백업하는 정도. 그리고 256GB는 생각날 때 한 번씩 백업하면 되는 용량인데, 많이 찍는다고 하면은 한 6개월 이상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백업 웬만하면 생각 안 하셔도 될 정도로 큰 용량입니다. 그러니 128GB는 넉넉하면서도 괜찮다는 정도이고, 외장 하드처럼 저장하고 다닐 수 있게 외장 메모리 1TB까지 확장되는 수준이라고 하니 저장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64GB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아쉬웠어요. 2% 부족한 뭔가 아쉬움. 하지만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외장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용량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28GB면 엄청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고용량들이 많으니까 이 128GB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써보시면 넉넉합니다. 방수 방진, 이거 역시 IP68 등급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1.5m 깊이에서 30분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때 휴대폰 더러워지면 닦지 말고 씻어도 됩니다. 수영장 가서 방수팩 안 하고 다니셔도 되고요. 수중 촬영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다는 좀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도가 있는 물이라서 이것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수영장이나 계곡 정도는 충분하게 방수되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비 오는 날 몸은 괜찮아도 폰은 젖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방 안에 꽁꽁 넣고 다니거나, 비 맞으면서 폰 사용하면 침수폰 되는 시절이 있었지요. 변기에 빠져서 금방 건져도 고장나는 시절이 있었는데 폰을 씻을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89만원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을 떠나서요, 기능만 본다면 100만원 해도 될 정도인데, 오버스펙이라고 하는 기능들, 1억만 화소에 100배 좀 이런 거 추가 메모리가 되는데도 256GB 저장 용량을 준다든지 그런 거 다 넣어서 카톡티 엄청나게 나오고, 모양도 카메라인지 폰인지 모르고 금액은 막 120만원 넘어버리고, 휴대폰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끼리 경쟁한다고 도전하는 기능들이 많았죠. 이거 서로 도전한다고, 그죠? 이제 기업은요, 고객을 바라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폰이 갤럭시 S20 FE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올해도 아이폰 12, 20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갤럭시 시리즈는 업데이트 기간이 3년이고요. 아이폰은 세월이 지나서 없는 기능을 빼더라도 6에서 7년 된 폰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오래 써도 되고 중고를 구입해도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보니 아이폰의 중고 가격 방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갤럭시가 해야 될 숙제가 성능,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 이런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수리의 애프터가 아닌 구입 후에 사용자의 애프터가 무엇인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경쟁도 고객을 위하고 생각하면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